전체적인 수급은 다소 좀 잠잠하지만 외국인이 예전같이 공격적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좀 줄어드는 모습, 조만간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해보는데요. 오늘 장의 수급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 봐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의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면서 개별 업종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과 같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특정 섹터, 특정 업종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섹터다. 그러면은 리스트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쪽 키맨으로 보시나요?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매도 보겠습니다.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팝니다. 금융투자 쪽만 1,586억 원의 매도 우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1,600억 정도 파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143억 원이나 파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이닉스,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와 HMM, LG전자, LG노텍, 삼성SDI, LG화학. IT 섹터 집중적으로 파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야 될지 기관의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IT 대형주 말씀해 주신 대로 대형주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매도 주체가 금융투자라는 점에서 봤을 때 3월 말부터 저가 매수했었던 금융투자의 단기성 자금이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으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4월 7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런 반도체 섹터 IT 대형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차익 실현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기관의 모습인데, 이 역시 어떤 반도체 섹터, 특히 국내 업체들의 어떤 실적도나 우려감에 기관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는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 보자. 코스닥 지금 외국인 매수로 전환돼서 11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액 규모로는 제한되기는 하지만 3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장 매수 전환인데요.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게임주네요. 위메이드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LNF 이렇게 쭉 비슷한 성격의 종목군들 2차전지 종목군 대거 이름을 올립니다. 삼강 MNT하고요. 하이로닉과 파마리서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사는 종목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전에 미국 시장과 연동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테슬라의 어떤 1분기 생산 판매량이 계속 증가됐다는 소식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 소재주 중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음극재 관련된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젠터 같은 경우는 오늘 빅뱅이 컴백한 날입니다. 이미 신곡은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주가도 5% 정도 밀리고 외국인들이 다소 좀 공격적으로 팝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수익을 확정짓는 그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실망감인지 어떻게 보세요?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주도 섹터 역할을 보여줘 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엔터 3사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금일 YG엔터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빅뱅의 신곡이 나타나면서 일종의 이벤트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수급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오늘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를 올해 같은 경우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상용화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금일 어제 그 아스코에 불참하겠다는 그 소식과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 단순히 동사가 그 가지고 있는 DBT176 관련 데이터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인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스케줄 그리고 구두 발표를 통해서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그 회사의 일정과 맞지 않아서 그 아스코에 발표를 하지 못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그 DBT176 관련 인상 이상은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데이터 같은 경우 역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는 이런 그 보유 파이프라인, 특히 177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2분기 그 아스코에는 물론 데이터를 발표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 발표를 하겠다고 말을 했고, 이후에 에스모라든지 향후 추가적인 학회에서 세부적인 데이터 발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분기, 3분기 그리고 올해 계속 이런 그 동사의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변동성이 워낙에 좀 커가지고요. 이건 괜찮을까요? 오늘 바로 살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살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그 이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그 급락하고 있는 부분은 전일 아스코에서 어떤 발표가 늦춰졌다는 것이 동사의 파이프라인이 훼손됐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수로 임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주가가 7% 정도 하락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좀 흔들리는데요. 13,100원 현재가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 부분인 11,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요즘은 변동성 큽니다. 하지만 오늘의 흔들림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리고 펀더멘털을 훼손할 정도의 이슈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 종목 수급 관심주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13,000원 초반입니다. 여기서 접근해도 좋겠다라는 시각이고요. 이 종목의 신고가가 16,250원인데 신고가 부근의 가격을 목표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16,000원 설정됐고 손절 라인은 11,000원 위아래로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메리츠증권의 황효수 처장과 알아봤습니다.